안녕하세요. KT모바일샵의 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1월 17일에 발표하고 2월 2일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상반기 프리미엄 라인업이자 대표 상품인 갤럭시 S24의 루머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갤럭시 S24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S23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출된 모급 사진을 보면 프레임 부분이 조금 더 평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의 소재가 알루미늄에서 티타늄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이 애플을 따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에 적용한 것처럼 울트라 모델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티타늄 프레임은 현재 아이폰 15에 적용된 방식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애플에서 보여준 티타늄 프레임의 느낌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울트라에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체 모델이 플랫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다음으로 성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갤럭시 S24 기본 모델은 6.2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각각 6.7인치와 6.8인치 WQHD 플러스 해상도이며 모든 모델에 LTPO 패널을 탑재하는 덕분에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서도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 시리즈는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며 최대 밝기가 2500니트로 상당히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 S23 시리즈와 비교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히 보시길 원하신다면 일시정지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S24 기본 모델의 램은 8기가, 플러스와 울트라는 8기가 또는 12기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며 내장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256기가, 512기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S23 시리즈와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일시정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시 예정 색상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블랙, 그레이, 퍼플, 옐로우가, 울트라 모델에는 블랙, 골드, 퍼플, 옐로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닷컴 전용으로 전체 모델에 오렌지, 블루, 그린 색상이 출시 예정이며 울트라 모델에 한해서 1TB의 내장 메모리가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갤럭시 S23 시리즈는 스냅드래곤 8 Gen 2 4 갤럭시가 탑재되었는데 이번 S24 시리즈에서 탑재될 것이라고 알려진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Gen 3와 엑시노스 2400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루머에 따르면 갤럭시 S24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캐나다, 중국, 미국에서는 스냅드래곤 8 Gen 3, 이외의 나라에는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할 것이고 울트라 모델은 지역 상관없이 스냅드래곤 8 Gen 3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8 Gen 2 4 갤럭시에 비해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긱벤치 6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엑시노스 2400은 싱글코어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멀티코어 점수가 약 20% 정도 높게 나왔고 스냅드래곤 8 Gen 3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가 각각 6%와 18%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의 최신 프로세서인 A70 프로와 비교를 해봤는데 스냅드래곤 8 Gen 3가 싱글코어에서는 약 20% 성능이 낮지만 멀티코어는 약 5% 성능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능이 향상된 프로세서 덕분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인 삼성 가우스가 이번 S24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쓰는 갤럭시에는 빅스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빅스비라는 AI가 탑재되어 있지만 단순히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기만 하는 1차원적인 AI라고 보시면 되고 가우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과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 등 3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각종 뉴스들과 삼성 뉴스룸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체감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방식의
AI라는 점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뉴스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챗 GPT와 가우스를 비교해 볼게요. 챗 GPT는 내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서버와 디바이스를 거쳐 나에게 보여지는 방식이지만, 가우스는 내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디바이스에서 바로 나에게 보여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통합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게 좋냐면, 현재 갤럭시 핸드폰에 통화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아이폰도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특정 어플을 사용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통화 기능에 AI 기술이 접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SK텔레콤에서 출시한 A-이라는 어플인데요. A-에는 AI 기술을 통해 통화 녹음이 완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죠. 근데 이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내용을 처리를 해서 번역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도 실시간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로, 카메라 보정 기술은 제조사들의 언팩 행사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점인데, 특히 갤럭시의 경우는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바탕으로 후보정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카메라를 사용해보면 이게 좋아졌는지 체감이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만약 프로세서의 성능과 AI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사진의 후보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체감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S24를 통해 카메라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더욱 알찬 핸드폰 관련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T 모바일샵의 진이었습니다.